안녕하세요. 3월 17일자로 아파티닙의 새로운 논문이 또 나왔는데요. 메타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스터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평소와 다르게 efficacy가 아니라 efficiency라는 말을 쓴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임상 논문에서 자주 보는 것은 efficacy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약이나 치료의 효능을 말하는 뜻이고요. 자, 이번 메타 어널리시스 논문에서 나온 단어는 efficiency입니다. 이것은 보통 기계의 효율, 이런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공장 내 능률 개선, efficiency at the factory. 그러니까 공장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할 때 쓰는 게 efficienc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efficacy는 약의 효능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efficiency는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능률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투입, 인풋에 대한 산출, 아웃풋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떤 비율이냐라는 게 바로 efficiency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효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어진 양의 투입 요인으로부터 생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은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투입량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효율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것을 얻을 때 우리가 efficiency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효율이라는 것은 기준을 비용으로 잡느냐, 생산으로 잡느냐. 자, 비용으로 잡으면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생산 기법은 주어진 비용의 압박에 대해 생산을 극대화하는 거, 비용을 고정시켜 놓고 생산을 극대화하는 거, 자, 혹은 주어진 생산 압박에 대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efficacy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한 바를 할 수 있느냐, 달성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efficiency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낭비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efficacy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efficiency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최소한의 걸음걸이로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efficacy는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까지 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것이고, efficiency는 목표치까지 얼마나 적은 노력으로 갈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앱스트랙에서는 efficacy가 아니라 efficienc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단어의 뜻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효능을 달성했는지 분석하는 것 뿐만 아니라 효율까지 달성했는지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메타 어널리시스라서 efficienc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임상 하나만 놓고 보면은 아마도 효율을 따져보기는 힘들겠지만은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는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을 비교하고서 논문 결과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을 따져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임상 논문 하나는 플라시보 대비 얼마나 약에 효능이 있었는지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임상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다면은 얼마나 약이 효율적인지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본다면은 여기는 적응증이 연조직으로 했으니까, 자, 요 적응증에 한해서 여러 임상시험 논문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뭐 인종이라던가 도수라던가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아파티닙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용되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효능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효율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임상 논문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효율이라는 것은 아까 단어의 뜻에서 봤듯이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해냈을 때 그때 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약으로 예를 들면 약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능이 좋은 그런 방법을 찾으면은 좋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A라는 방법은 약의 도수를 더 낮추는데도 똑같은 효능을 보일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A가 더 효율적인 거죠. 또는 똑같은 약을 복용하는데 B라는 것이 완전간해라던가 PFS, OS가 더 많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B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노력을 더 많은 걸 생산하던가 똑같은 양을 생산하되 더 적은 노력을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메타 어널리시스가 한번 진행이 되면은 다음에 연구가 진행될 때도 연구자들이 이러한 논문을 참고로 해서 임상 디자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고서 다음에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그 하루에 2번 먹는 게 나았는지 3번 먹는 게 나았는지 뭐 250mg을 먹는 게 나았는지 500mg을 먹는 게 더 나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최적의 임상시험을 디자인해서 또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을 주구장창 먹어서 암이 낫는 것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딱 한 번 약을 먹어서 암이 나았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이다 할 때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파레토 효율, 파레토 최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의 이름에서 가져왔는데 이름이 파레토니까 파레토 효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수입의 분배에 대한 연구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이 파레토 효율 개념은 복지경제학의 영역에서 확대되어 사용됩니다. 자, 뭐냐면은 어떤 사람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동시에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파레토 효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성이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 배분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자원을 더 넣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개선이 하기 힘들 때 그때 파레토 최적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만일 어떤 사람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서 다른 어떤 사람을 더 잘 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그것은 파레토 최적이 아니죠. 그러한 자원의 할당은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파레토 비효율입니다.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배분 상태가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즉 어떤 사람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태가 있다. 그거는 파레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주려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은 손해가 발생하는 그게 파레토 최적,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도 손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 그것은 파레토 비효율이 되고 파레토 개선이 가능해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다 보면은 파레토 최적에 다다르게 되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파레토 최적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시 논문으로 돌아와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실제로 efficiency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그리고 인용에 하나 이렇게 세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efficacy랑 efficiency랑 뭐 비슷한 의미로 그냥 사용한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그 내용 중간에 썼던 걸 보면은 clinical efficiency outcome 그러니까 요게 CR, PR, SD, PD 이런 걸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임상 효능 결과, 임상 효능 지표 그런 걸로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랑 efficacy랑 그냥 비슷한 의미로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단어는 그래도 엄밀하게 쓴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차이를 알고서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논문 같은 것들은 전문 용어를 정확하게 쓰기를 바라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메타어널리시스 논문인데 efficacy가 아니라 왜 efficiency를 썼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보통 하나의 임상시험 논문에서는 efficacy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플라시보 대비 효능을 달성했는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고 그런데 메타어널리시스에서는 여러가지 임상시험 논문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적은 도수로 더 많은 효능을 냈는지 그러한 방법들이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알 수가 있겠고 하루에 2번 먹는 게 나은가 3번 먹는 게 나은가 뭐 3주 동안 먹는 게 나은가 2주 동안 먹는 게 나은가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면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가지 임상시험 논문들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efficiency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어널리시스는 추가 이후에 연구자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참고를 해서 임상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또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